손자, 할머니,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세요? 김씨, 이상한 냄새? 그게 무슨 말이야? 손자, 처럼. 오래된 옷장에서 오래된 옷 냄새. 김 여사는 어안이 벙벙했다. 수년 동안 그녀는 항상 깨끗하게 씻고 향수를 사용하고 향기로운 옷을 세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손자가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한다. 김 여사는 아무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겪는 문제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진짜 원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올해 65세인 김 여사입니다. 내 평생 동안 청결을 유지하고 매일 샤워를 하고 옷은 항상 향기롭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나는 5살짜리 조카를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이상한 냄새가 나요. 나는 아연실색했다. 화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축 처졌다. 제가 늙었나요? 저 진짜 냄새나요? 그날부터 저는 제 몸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깨끗하고 향기롭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갑자기 걱정이 되었다. 자기 냄새에 익숙해져서 못 알아본 건가? 스스로 확인하고 비누를 바꿔보고 향수를 좀 뿌려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저는 동갑내기 친구들을 알아보고 자료를 읽고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상황을 겪는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땀샘이 다르게 작용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후각도 나빠져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노인들이 특징적인 냄새를 쉽게 얻는 것은 위생 부족 때문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이 일을 전에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주의사항이 더 많구나. 문제를 더 잘 이해한 후에 나는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식단을 조절하고 빨간 고기와 기름기를 줄이고 녹색 채소를 강화하고 물을 더 많이 마십니다. 나는 또한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데 왜냐하면 건조한 피부는 노화를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채취를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나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땀을 흘리기 위해 가볍게 운동하는 시간을 보낸다. 나는 또한 피부를 더 잘 숨을 쉬게 돕기 위해 옷을 고르는 방법을 바꾸고 면과 같은 시원한 소재를 선호했다. 얼마 후 저는 채취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돌보는 방식도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내 자식만 걱정하고 내 자신에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노후를 보내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방탕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향기롭고 깨끗하고 활기찬 조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당신은요?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몸을 항상 신선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있나요? 공유해 주세요.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매일 씻고 옷도 깨끗한데 어떻게 냄새가 나지? 하지만 제가 알게 된 것은 노후의 악취가 단순히 개인 위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신체 내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씻는 것을 게을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냄새가 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노인은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해도 특정 나이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신체의 변화를 피하기 어렵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의 원인이 나태함이나 비위생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용기 냄새의 주요 원인. 땀샘 변화. 젊었을 때는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고 독소를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땀샘은 활동성이 떨어지고 땀은 줄어들지만 기름 분비량은 늘어난다. 이 기름은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와 결합되어 젊은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내지만 우리 자신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노네랄 물질의 출현체내 지방산의 산화로 인해 50세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화합물이다. 이 물질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피부와 옷에 달라붙어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독특한 향을 낸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구강건조, 냄새나는 호흡, 나이가 들수록 치매 분비량이 적어 구강청결 능력이 떨어진다. 박테리아가 더 많이 축적되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입냄새가 난다. 이것은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 있거나 구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불 냄새. 노인의 몸은 기름기를 더 많이 분비하지만 땀이 덜 나기 때문에 옷과 담요에 기름이 달라붙습니다. 세탁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거나 제대로 세탁하지 않으면 이 냄새는 점점 더 쌓여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침실과 몸에서 특유의 칙칙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60세 이상 노인의 99%가 자신도 모르게 채취를 풍긴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된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후각도 저하되어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특히 후손들이 잘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노인들은 손자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들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그들이 이 사실을 말할 때 우리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의식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이 들면서 채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니 작은 습관만 교정하면 값비싼 향수나 화장품 없이도 몸을 항상 신선하고 향기롭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손자와 주변 사람들의 눈에 항상 깨끗하고 편안하기를 원한다고 믿기 때문에 다음 섹션에서 이러한 비결을 공유할 것이다. 원인을 알게 된 후 나는 극복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습관만 바꾸면 채취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몸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위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일 샤워를 해도 냄새가 난다. 저는 씻는 방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1. 중요한 두 부위를 잘 씻는다. 주름진 부위. 이들은 땀, 기름, 세균이 축적되기 쉽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다. 잘 정화하지 않으면 박테리아는 땀을 분해하여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털이 많은 지역 모피에 달라붙는 윤활유와 각질이 매우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특히 두피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곳이지만 잘 감지 않으면 땀과 피지가 머리카락 냄새를 빠르게 나게 한다. 하루 3분 정도만 해도 이 두 부위를 부드러운 비누나 항균성 샤워젤로 집중적으로 청소해 90%까지 채취를 없앨 수 있다. 예전에는 빨리 샤워를 하고 스피커에 문지르고 물을 내립니다. 하지만 청소를 바꾼 이후로 몸이 훨씬 더 가볍고 상쾌해졌어요. 심지어 제 조카는 저를 껴안고 할머니, 이제 사탕 냄새가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그 순간부터 나는 깨달았다. 샤워를 많이 하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샤워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향기로운 몸을 유지하는 것이 목욕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우리가 먹는 것도 채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1. 물을 충분히 마신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몸에 물이 부족해서 피부가 건조할 뿐만 아니라 채취도 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없을 때 노폐물은 체내에 남아 땀, 소변, 심지어 숨을 통해 배설된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악취가 나게 한다.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은 소화기를 자극해 밤새 쌓인 독소를 배출해 내부로부터 나오는 채취를 줄여준다. 이 습관을 적용한 날부터 입안이 덜 건조해지고 아침에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는 대신 하루 먹는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신다.
나는 하루에 약 6컵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신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 신체가 잘 작동하기에 충분하다. 처음에는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유지한 후 저는 제가 입이 덜 건조하고 피부가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심각한 몸의 감각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작지만 뜻밖의 효과를 가져온 변화 물만 제대로 마시면 몸도 좋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뜨거운 물에 오래 씻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목욕도 몸에 나쁜 냄새가 나는 원인이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관리법을 모르면 채취가 더욱 뚜렷해진다. 3. 제대로 샤워. 물이 너무 뜨겁지 않다. 예전에는 특히 겨울에 긴장을 풀기 위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이 피부에 천연 기름을 없애서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고 먼지가 더 잘 붙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각질이 더 많이 축적돼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 이제 저는 샤워하기 전에 항상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38에서 40도로 유지하며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고 긴장을 풀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따뜻합니다. 따뜻한 물에 20분간 몸을 담근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봤더니 채취를 상당히 줄이더군요. 담그면 모공이 열려 하루 동안 쌓인 땀과 먼지가 제거된다. 물에 바닷소금이나 녹차를 조금 넣어 부드럽게 소독하여 피부를 더 깊게 맑게 해줍니다. 얼마 후 나는 몸이 냄새를 줄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함을 느꼈다. 예전에는 빨리 씻는 것, 강한 붓질만 하면 깨끗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씻는 것이 샤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 습관을 바꾼 이후로 저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채취도 좋아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노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채취가 개인 위생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식이요법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가 먹는 것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몸에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지 불쾌한 냄새가 나는지를 결정한다. 4. 식단 바꾸기. 예전에는 음식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취미로 먹었다. 하지만 식단 조절을 해보니 내 몸이 더 향기로울 뿐만 아니라 더 가볍고 건강한 느낌이 들었다. 항산화 식품 강화나는 토마토, 피망, 사과, 녹색 채소와 같은 많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채취를 유발하는 산화물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토마토는 땀 냄새를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사과는 자연스러운 구강 청결에 도움을 주어 냄새나는 호흡을 줄여준다. 몸 냄새를 줄이기 위해 마늘을 먹는 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처음에는 마늘의 원래 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몸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마늘이 몸에 있는 냄새나는 박테리아를 죽이고 항균을 돕는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식사에 마늘을 조금 더 얹어봤더니 시간이 흐른 뒤 땀 냄새가 확 풍겨 예전처럼 불쾌감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커피, 와인 줄이기.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 커피와 술이 몸의 수분을 빼앗기고 땀 냄새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물을 보충하지 않고 많이 마시면 호흡을 냄새나게 한다. 이제 저는 따뜻한 물이나 녹차, 레모네이드로 커피를 대신해서 몸에 향기롭고 건강에 좋습니다. 한동안 식단을 바꾼 후에 나는 현저한 차이를 느꼈다. 채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피부도 맑아지고 호흡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에너지 넘치는 기분이 들어요. 식사 때 조금만 조절해도 향수나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채취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구강 청소를 자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호흡도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양치질을 막 마쳤는데도 입안이 건조하고
숨이 예전만큼 신선하지 않을 때가 있다. 구강 청결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은 양치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5. 구강 위생 관리. 양치질은 하루 3회, 혀는 깨끗이 한다. 하루 2번만 양치질을 했는데 하루 3번으로 늘려보니 한결 상큼한 숨결이 느껴졌다. 특히 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수많은 향균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치질을 할 때마다 혀를 부드럽게 면도하는 기구를 사용했고 일주일 만에 입안이 깨끗해졌고 아침에 더 이상 건조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 무설탕검으로 침샘 자극,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치매 분비량이 예전보다 적어지는 등 구강 건조가 냄새나는 호흡의 주요 원인임을 알게 됐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자신도 모르게 입김의 냄새가 나게 한다. 극복하려면 항상 무설탕검을 가져오거나 작은 레몬 조각을 씹어 침을 자극한다. 이 방법은 호흡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좋다. 이 습관을 바꾼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제 호흡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자녀와 이야기할 때마다 예전처럼 수줍음이나 걱정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긴다. 그렇게 간단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예전에는 몸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 향기롭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관찰하다 보니 몸 냄새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옷과 생활 공간에서도 나는 것을 알게 됐다. 깨끗해 보이는 옷도 있지만 제대로 세탁하지 않으면 여전히 땀 냄새와 기름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6. 의류 및 생활 공간 관리. 주 1회 가습빨래. 예전에는 자기 전에 깨끗하게 씻으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습빨래를 자주 까먹었다. 그러나 실제로 몸은 밤새도록 기름과 땀을 분비하고 천에 스며들어 오랫동안 매우 불쾌한 냄새를 만듭니다. 습관을 바꿔 일주일에 한 번 가스불을 빨고 햇볕에 말렸다. 그렇게 한 이후로 침실은 항상 쾌적한 냄새가 났고 잠도 훨씬 잘 잤다. 팬티 교체,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선택.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도 있고 팬티 교체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땀과 세균이 쌓이기 쉬운 곳이다. 저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매일 팬티로 갈아입고 합성천 대신 통기성이 좋은 면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몸은 항상 건조하고 편안하며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은 비밀감이 없습니다. 매일 신발을 바꾸고 악취를 피하기 위해 발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나는 좋아하는 신발 한 켤레가 있었는데 신발도 사용 사이에 건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고 일주일 내내 신었다. 신발 한 켤레를 계속 신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고 발에 땀이 축적돼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교대로 바꿀 신발이 최소 2켤레 이상 있어 신발이 항상 건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면양말을 신으며 가끔 소금물에 발을 담가 악취를 줄여준다. 이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내 몸이 항상 더 신선하고 생활 공간도 더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주들과 가까이 있을 때 더 이상 내 몸의 냄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일주일 동안 이 방법들을 실험한 후 저는 제 체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는 더 가볍고 상쾌함을 느낀다. 몸에서 나는 냄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집을 나설 때 자신감이다. 그러나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단지 내 자신이 변화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다. 조카가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달려가 얼굴을 찡그렸을 때, 아들이 부주의하게 소파에 앉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을 때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과 태도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나는 지금까지 건강을 단순한 방식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자고 아프지 말고. 그러나 사실 건강은 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이다.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젊음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건강해지고 깨끗하고 향기롭고 자신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으면 더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나이에 나를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갑자기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채취, 냄새나는 숨결 또는 곰팡이 난 올과 같은 사소한 것들이 우연히 우리 자신과 후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연 본능은 여전히 그들에게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피하게 한다. 나는 내가 양로원에 가서 옛 친구를 방문했을 때를 회상하며 어떤 사람들은 손자들이 포옹을 덜 하고 나와 함께 귤을 싸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그들은 손자가 커서 더 이상 어린 시절처럼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손자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고 있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나이가 우리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인데 왜 그림을 그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만약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마도 알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그 거리 안에서 계속 설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더 늙고 더 약해지고 더 많은 손자들이 옆에 있어야 했을 때 그 격차는 너무 커져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변해야 한다고 조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전에 제 자신을 조금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 정말 나 자신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 걸까? 가까운 곳에 있을 때 후손들이 편안한 공간을 만들까요? 자신을 더 낫게,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 바꿀 수 있는 습관이 있을까요? 당신들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원인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제가 했던 방법들을 바로 시도해보고 결과를 저와 공유하세요. 저는 누구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아주 작은 것들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필요로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늙음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봐요.